자, 그 다음에 파라메타 ISO 4287 여기서 보면 진폭 산과 골, 진폭 평균, 그 다음에 간격, 복합, 곡선 파라메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볼게요. 진폭 파라메타는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ZP와 ZV 합. 요거는 전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ZT의 평균값, 오늘 R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전체 높이는 뭐냐면 평가 길이 내에서 ZP와 ZV 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할 거냐 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기준 길이가 있다, 평가 길이가 있다, 이송 길이가 있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것을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외웠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기준 길이가 최소 길이고 요게 모여서 평가 길이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요거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파라메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RP, RV, RZ, RC 이런 것들은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요 RT, 요거는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한다 라는 거, 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파라메타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요 파라메타는 RP, 요거는 최대 산높이. 아까 우리 곡선 단면 요소 할 때 X축, Z축 기억나죠? X축은 S, Z축은 T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것은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의 높이, 이것을 최대 산 높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RP, PP, WP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 P 프로파일,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요것은 요거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고 있어야 돼요. 요것은 P 프로파일, 요것은 R 프로파일, 요것은 W 프로파일 있죠.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기준 길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 길이. 여기까지가 평가 길이. 그죠? 이것이 평가 길이. 요것이 기준 길이. 요거는 LN, LR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요 기준 길이 내에서 최대 산높이, 요 기준 길이 내에서 최대 산높이를 R 프로파일에서 최대 산높이를 계산하면 요것이 RP가 되고, W 프로파일에서 중심선에서 최대 산높이를 계산하면 요게 WP가 되는 거예요.
PP는 프로파일. 근데 P 프로파일은 기준 길이라는 게 없어요. 다 평가 길이지. 그래서 P 프로파일인 경우는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의 높이. 이거를 최대 산 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RV. 요거는 최대 골 깊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선에서 가장 낮은 요 골까지 깊이, 요거를 RV라고 그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V, PV, WV가 있는 거죠. 근데 P 프로파일은 기준 길이라는 게 없고 이건 평가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P 프로파일에서는 기준 길이가 왜 없어요? P 프로파일은 기준 길이가 왜 없을까? 응? 왜 없어? 이거는 P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필터를 통과한다 그랬죠. 필터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라무다 C라는 컷오프를 기준으로 분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P 프로파일은 라무다 C를 거치기 전 프로파일이죠. 얘는 라무다 S만 통과한 프로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준 길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P 프로파일은. 근데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은 기준 길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필터링이 된 거죠. 컷오프. 그래서 요 R, W 여기는 기준 길이라는 게, 요 샘플링 길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고, P 프로파일은 평가 길이,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평가 길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RZ, PZ, WZ. 이거는 곡선의 최대 높이.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최대 높이는 뭐냐면 RP 플러스 RV. 방금 전에 했던 최대 산 높이, 최대 골 깊이, 이거 더한 값이 RZ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때 보통 RA, RZ, RT 이 세 가지 파라미터 가지고 값 정리하고 컷오프별로 이게 치수 변화, 측정가도 변화 봤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RZ이 이 RZ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제할 때 RZ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90%가 뭐를 썼어요? RZ 했더니 10점 평균 거칠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RZ은 뭐 RP1 플러스 RV1 플러스 쭉 해가지고 나누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RZ이다 라고 레포트 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얘기하는 Rzet은 지금 얘기하는 Rzet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요 10점 평균 거치기, 이건 한 40년 전에 사용하던 파라미터고, 지금은 이 Rzet이 아니고 이 최대 높이, 이 Rzet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요거 RP, RV, RZ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RZ이라는 게 기준 길이 내라고 했잖아요. 기준 길이. 기준 길이 내에서 측정한 최대 높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측정할 때는 기준 길이 하나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5개, 기준 길이 5개를 가지고 평가 길이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 5개로 구성이 됐으면 RZ 값이 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기준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 값이 RZ1, RZ2, RZ3, RZ4, RZ5 이렇게 RZ 값이 5개가 나와요. 그러면 평가 길이가 여러 개일 때, 기준 길이 여러 개일 때 RZ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 값의 평균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RZ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T라는 용어가 나와요. RT. RT는 뭐냐면 전체 높이. 조금 아까 RZ은 최대 높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길이, 요거는 기준 길이. 요 RT는 전체 높이인데 평가 길이.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 요것을 라프니스 토탈, 그래서 R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RT하고 RZ 혼돈하지 않도록. 자, 참고로 RZ, RT, RZ1 막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RT라는 것은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데, RZ은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Z1 max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요거를 RZ1 max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RZ1 max는 RZ보다는 크고 RT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개념도 잘 이해를 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RC라는 게 있어요. RC는 뭐냐면 기준 길이 내에서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기준 길이 내에서 요 기준 길이 샘플링 랭스라는 게 기준 길이에요. 기준 길이 안에서 요 아까 곡선 요소라는 표현 썼죠. 곡선 요소가 뭐냐면 중심선에서
피크 밸리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반복될 때 요걸 가지고 곡선 요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산높이, 골깊이 이렇게 따졌는데, 이게 기준 길이 내에서 이런 단면 곡선 요소가 여러 개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복되는 여러 개의 곡선 요소의 높이, 이걸 각각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낸 거, 그게 곡선 요소의 평균 높이다. 자, 그럼 RZ하고 RC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나요? 기준 길이 내에서 RZ는 한 가지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준 길이 내에 곡선 요소가 여러 개가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골, 그 차이가 RZ이고, RC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 반복되는 그 곡선 요소의 높이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낸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RC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이 RC는 어떤 판별 조건이 있어요. 판별 조건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 길인데 얘가 막 하나의 기준 길이 내에도 단면 곡선 요소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아주 여기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자잘한 거. 요 자잘한 것들은, 요 아주 자잘한 것들은 RC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성분을 하나의 곡선 요소로 볼 거냐 말 거냐. 근데 여기서 이것을 곡선 요소로 보는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요 높이, 요 높이, 요거는 Z축 방향의 높이죠. 이것이 RZ의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간격, 요 X, 아까 XS라고 했던 곡선 요소의 요 간격이 기준 길이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RZ의 1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기준 길이의 1% 이상 되는 곡선 요소에 대해서 RC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즉, 판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미세한 성분,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제외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RT가 가장 값이 큰 거죠.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표면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할 때 RT를 규제를 한다. 광학 부품 같은데, 특히 반사경의 표면, 빛이 반사돼 가지고 되돌아올 때 이 RT처럼 이렇게 툭 튀는 값이 있으면 거기서 반사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할 때 RT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RZ은 진폭이라는 것은 P 플러스 V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인 평균값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그래서 RZ는 평균값이죠. 평가 길이 내에서는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 RZ의 평균값. 이것은 일반적인 기계 부품에
많이 적용을 하고, RZ1 막스 요거는 RZ보다는 더 엄격하고 RT보다는 덜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사용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RZ1 막스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RC는 오히려 RZ보다도 덜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RT, RZ. 산과 고를 가지고 계산하는 진폭 파라미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값을 비교해 보면 RC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RZ, RZ1 막스, RT 이런 크기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RZ, RT, RZ1 막스, RC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값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진폭 파라미터인데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값.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RA.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기준 길이 내에서 절대값의 산술평균값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대칭도, 첨도 이런 게 있어요. 비대칭도는 산과 골의 형상이 얼마나 대칭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표현하는 거고, 첨도는 어떤 그 산과 골이 얼마나 뾰족하냐 아니면 좀 두리뭉실하냐, 이걸 따지는 게 첨도다. 자, RA는 산술평균 편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중심선 밑에 있는 형상을 위로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선을 그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성분을 밑으로 내렸을 때 요 선까지, 중심선의 요 선까지가 꽉 면적을 메꾸는 요런 개념일 때의 요 높이차, 요거를 RA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RZ1, RZ2, 3, 4 쭉 해가지고 ZN까지 중심선에서 이 편차를 다 더해가지고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RZ이다. 자, RZ의 개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RZ이 값이 안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튀는 부분이 있어도 RZ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튀는 게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선이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좌표를 쭉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요거는 하나가 툭 튀었잖아요. 요 값이 RZ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RA를 계산할 때는 이만큼의 값을
지금 측정한 점에다가 전부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하는 게 튀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원도 기준원 따질 때, 진원도 기준원 설명할 때 MCC나 MIC 요거는 돌기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그랬죠. 중심 위치가. 근데 LSCI는 중심의 위치에서 돌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돌기에 해당하는 값을 각 측정 점에다가 오차를 배분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 RA가 돌출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유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RA 요거는 이상치,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튀는 값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파라미터다. 이거는 LSCI 개념과 유사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표면 거칠기 관리에서 가장 널리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RA 요거를 미국 규격이에요. 미국 규격에서는 AA 대수학적 평균 아리스메틱 에버리지 또는 센터라인 에버리지 이렇게 약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다가 표면 거칠기 파라미터 뭐 설명하다 AA 또는 CLA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RA 산술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RA는 안 쟀고 RZ만 쟀는데 이거를 RA로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라는 경우에 대략적인 경우에는 절삭가공인 경우에는 요게 0.16에서 0.2, 연삭가공인 경우에는 0.1에서 0.17, 입자가공인 경우에는 0.05에서 0.12 이런 관계이겠다. 예를 들어서 선반 가공을 했는데 RZ이 10마이크로메타가 나왔다. 그럼 요거는 RA는 얼마가 될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약 0.2 2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절삭가공이 아니고 만약에 연삭가공을 했다 그러면 얘는 RA가 대략적으로 한 0.1 정도 1마이크로메타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입자가공을 했다 그러면 RZ이 10마이크로메타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다. 그죠? RA가.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선반 가공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프로파일, 무슨 프로파일. 지난주에 공부했죠? 연삭 가공.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반 가공은 여기서처럼 이 가공 결이 일정하게 반복이 돼요. 이런 것을 주기적 프로파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삭 가공처럼 이런 프로파일이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비주기적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길이 정할 때 주기적 프로파일, 비주기적 프로파일, 얼마에서 얼마 사이일 때는 기준 길이를 어떤 걸 써라 하는 거 그 표에서 찾은 적 있죠. 그래서 주기적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이 간격, 그죠? 이 간격을 가지고 기준 길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비주기적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이 진폭, 높이를 가지고 찾았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냐면, 절삭 가공하고 연삭 가공하고 입자 가공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절삭 가공은 바이트를 이용해서, 절삭 날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거다. 연삭 가공은 이거는 바이트, 연삭 가공은 연삭 숫돌, 입자 가공은 연마 가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입자. 입자 가공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있으면 이 표면에다가 어떤 입자 가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 가공 툴이에요. 이 툴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이 가공 표면에 거칠기를 양호하게 가공하는 그런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절삭 가공이나 연삭 가공은 얘는 치수 변화를 주기 위한 가공이고, 입자 가공은 치수는 변함이 없고 거칠기를 더 잘 가공하기 위해서 하는 가공이다. 절삭 가공이나 연삭 가공은 가공 툴이 직접 공작물하고 접촉을 하지만, 입자 가공은 공작물과 가공 툴 사이에 어떤 입자라는 매개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측정을 잘 하려면 측정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 추가로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공 현장을 많이 보고 가공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RQ는 요거 아까 RA하고 같은 개념으로 계산하는데, 요거는 제곱평균 값이라는 차이만 다른 거고 나머지 개념은 같아요. 근데 요게 요 식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제곱을 붙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웠어요. 그래서 RA보다는 RQ가 값이 좀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도라는 것은 이게 이게 골이에요. 산과 골의 모양이 여기는 뾰족하고 여기는 뭉툭하죠. 이런 형태는 RSK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이 뭉툭하고 골이 뾰족한 경우에는 RSK가 0보다 작다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파라미터를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도도 마찬가지예요. 첨도는 끝이 얼마나 뾰족하냐 뭉툭하냐에 따라서 이 RKU라는 값이 끝이 뾰족한 3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 끝이 뾰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RKU가 3보다 작으면 끝이 이렇게 뭉툭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거의 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높이 관련된 거예요. 산과 골 크기 가지고 따진 거, 평균 가지고 따진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격. 간격 파라미터는 RSM이라는 게 있어요. 곡선 요소의 평균 너비. 아까 우리 곡선 요소라는 용어 맨 처음에 설명한 거 기억하죠? 프로파일 내에서 산과 골이 한 번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곡선 요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곡선 요소의 평균 길이를 평균 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반복됐죠.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 2, 3 쭉 계산한 다음에 전체 값을 이제 개수로 나눈 거죠. 전체 값을 이 개수로 나눈 평균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 길이 내에서 이 곡선 요소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곡선 요소의 평균 너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는 XZ축에서 요 X축 방향의 값을 계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그 아까 RC를 계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값은 이 평가에서 제외를 해요. 그래서 제외하는 기준이 Z값, 그 곡선 요소의 Z값이 ZT가 RZ의 1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S라고 표현하는 거 있었죠? 이것이 기준 길이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판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미세한 성분, 이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